새벽 5시에 출근해서 밤 12시에 퇴근하는 직장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게다가 지각하면 곤장을 맞고 상사는 밤새 일을 시키며 사직서를 내도 받아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상상이 아니라 조선시대 관료들이 실제로 겪었던 진짜 이야기입니다. 현대 직장인들이 월요병에 시달리고 9to6를 견디기 힘들어할 때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옛날 사람들은 여유로웠겠지?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조선시대 관료들은 현대 직장인보다 훨씬 더 빡센 근무 환경에서 일했습니다. 새벽 5시 출근은 기본이었고 지각하면 곤장을 맞았으며 숙직으로 궁궐에서 자야 했습니다. 세종대왕과 정조 같은 워커홀릭 왕들 아래에서 신하들은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위장병과 과로로 쓰러지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심지어 사직서를 내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조선시대 관료들의 지옥 같은 직장 생활, 그 충격적인 실체를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조선시대 관료들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되었습니다. 정확히는 인이 울리면 집을 나서야 했고 상참 새벽 조회에 맞춰 궁궐에 도착해야 했습니다. 현대로 치면 새벽 4시에 일어나 5시까지 회사에 출근하는 것과 같습니다. 문제는 거리였습니다. 한양의 외곽에 사는 관료들은 도보나 말을 타고 12시간을 걸어야 했고 겨울에는 얼어붙은 길을 미끄러지며 달려갔습니다. 현대처럼 자동차나 대중교통이 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발과 말이 전부였습니다. 세종실록에는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신하들이 새벽에 궁궐로 향하다가 얼어 죽은 자가 있었다. 농담이 아니라 실제 기록입니다. 새벽 출근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조선시대는 지각에 매우 엄격했습니다. 경국대전에는 상참에 늦으면 곤장 10대를 때린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현대로 치면 지각하면 봉급 삭감이 아니라 회사 앞에서 공개적으로 맞는 것과 같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3번 지각하면 파직될 수도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신하들은 아무리 아프거나 피곤해도 새벽에 일어나 궁궐로 달려갔습니다. 지각은 곧 경력의 끝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눈보라가 치는 날에도 홍수로 길이 끊어진 날에도 출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실록에는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상참을 취소하자는 신하들의 건의가 기록되어 있지만 대부분 왕이 거부했습니다. 세종대왕은 눈이 와도 나라 일은 멈출 수 없다고 답했고 신하들은 눈을 헤치며 궁궐로 향했습니다. 겨울 새벽 출근은 특히 지옥이었습니다. 영하 10도가 넘는 추위 속에서 신하들은 얼어붙은 길을 걸어야 했고 손과 발이 얼어 감각을 잃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실록에는 신하가 출근하다가 얼어 쓰러졌다는 기록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현대처럼 난방이 잘 되는 차나 따뜻한 대중교통이 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두꺼운 옷을 껴입고 걷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심지어 궁궐에 도착해도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상참이 열리는 근정전은 넓고 차가웠고 신하들은 추위에 떨며 왕의 말씀을 들어야 했습니다. 세종실록에는 추위로 신하들이 떨고 있으니 상참을 짧게 하자는 건의가 있었지만 세종은 나라 일은 추위와 상관없다고 답했습니다. 조선시대 관료들의 퇴근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왕이 오늘 일은 끝났다고 할 때까지 기다려야 했고 그것이 밤 12시든 새벽 2시든 상관없었습니다. 특히 세종과 정조 같은 워커홀릭 왕들 아래에서 신하들은 밤샘 근무가 일상이었습니다. 세종실록에는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왕이 밤늦게까지 일을 보니 신하들이 지쳐 쓰러졌다. 정조실록에도 비슷한 기록이 있습니다. 정조가 새벽까지 일을 보아 신하들이 과로로 병이 들었다. 현대로 치면 야근 수당도 없이 밤새 일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나마 현대는 노동법으로 보호받지만 조선시대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왕의 명령이 곧 법이었고 신하들은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종대왕은 조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지만 신하들에게는 최악의 상사였습니다. 그는 하루에 45시간만 자고 나머지 시간은 모두 일에 쏟았습니다. 문제는 신하들도 그만큼 일해야 했다는 점입니다. 세종실록에는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세종이 밤늦게까지 책을 읽으며 신하들에게 질문을 던졌고 신하들은 대답하느라 잠을 이루지 못했다. 현대로 치면 새벽 2시에 카톡으로 업무 지시를 내리는 상사와 같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세종이 완벽주의자였다는 점입니다. 그는 신하들이 제출한 보고서를 일일이 검토했고 작은 오류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실록에는 세종이 신하의 보고서를 보고 노하여 다시 작성하라고 명했다는 기록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신하들은 세종의 눈치를 보며 밤새 보고서를 수정했고 과로로 쓰러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조는 세종 못지않은 워커홀릭이었습니다. 그는 신하들에게 완벽한 일을 요구했고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정조실록에는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정조가 신하의 보고서를 보고 노하여 이것이 나라를 위한 일인가? 라고 질책했다. 현대로 치면 상사가 이게 보고서냐? 며 화를 내는 것과 같습니다. 정조는 특히 야근을 좋아했습니다. 그는 밤늦게까지 일을 보며 신하들에게 계속 질문을 던졌고 신하들은 대답하느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실록에는 정조가 새벽까지 일을 보아 신하들이 지쳐 쓰러졌다는 기록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더 끔찍한 것은 정조가 신하들의 사생활도 관리했다는 점입니다. 그는 신하는 항상 나라를 위해 일해야 한다며 휴가나 개인 시간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시대 관료들은 일주일에 한두 번씩 숙직을 해야 했습니다. 숙직이란 궁궐에서 밤을 새우며 왕을 지키는 일이었고 현대로 치면 회사에서 자는 것과 같습니다. 문제는 숙직 중에도 일을 해야 했다는 점입니다. 왕이 밤늦게 호출하면 달려가야 했고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밤새 일해야 했습니다. 실록에는 신하가 숙직 중 과로로 쓰러졌다는 기록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더 끔찍한 것은 숙직 중에는 집에 갈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가족이 아프거나 급한 일이 생겨도 궁궐을 떠날 수 없었고 무단 이탈하면 파직되었습니다. 조선시대 관료들에게 유배는 곧 강제 발령이었습니다. 왕의 노여움을 샀거나 잘못을 저지르면 지방으로 좌천되었고 이는 경력의 끝을 의미했습니다. 실록에는 신하가 유배를 가다가 길에서 죽었다는 기록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유배지는 대부분 외딴 섬이나 산골이었고 가족과 떨어져 혼자 살아야 했습니다. 현대로 치면 시골 지사로 강제 발령받는 것과 같지만 훨씬 더 가혹했습니다. 조선시대 관료들은 하루 종일 앉아서 일했습니다. 상참, 회의, 문서 작업까지 모든 일이 앉아서 이루어졌고 허리와 다리에 극심한 통증이 생겼습니다. 실록에는 신하가 오래 앉아 있어 허리를 다쳤다는 기록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현대로 치면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컴퓨터 작업을 하는 것과 같지만 의자도 제대로 된 것이 없었습니다. 그저 방석 하나에 앉아 버텨야 했고 허리와 다리가 저려도 참아야 했습니다. 조선시대 관료들의 가장 큰 적은 스트레스였습니다. 왕의 눈치를 보며 일해야 했고 작은 실수도 곧 파직을 의미했습니다. 이런 극심한 스트레스는 위장병으로 이어졌고 실록에는 신하가 위장병으로 사직을 청했다는 기록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세종실록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신하가 위장병으로 고통받아 죽을 마시지 못하니 사직을 허락하소서. 정조실록에도 비슷한 기록이 있습니다. 신하가 과로와 스트레스로 위장병에 걸렸다. 현대의학으로 보면 이들은 전형적인 스트레스성 위장병 환자였습니다. 극심한 압박과 긴장 속에서 위장이 상했고 치료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현대의학으로 보면 조선시대 관료들은 전형적인 과로사 예비군이었습니다. 하루 45시간 수면, 극심한 스트레스, 하루 종일 앉아있는 생활, 불규칙한 식사 패턴. 이 모든 것이 현대에서는 건강을 해치는 최악의 생활 습관입니다. 실록에는 신하가 과로로 쓰러졌다는 기록이 수도 없이 등장하고 많은 관료들이 40대에 이미 만성질환에 시달렸습니다. 현대로 치면 20대부터 일하기 시작해 40대에 이미 건강이 무너진 것과 같습니다. 조선시대 관료들은 항상 사직서를 품에 넣고 다녔습니다. 이는 농담이 아니라 실제로 그랬습니다. 왕의 노여움을 샀거나 건강이 악화되면 언제든 사직서를 낼 준비를 해야 했고 많은 신하들이 과로와 스트레스로 사직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왕이 사직서를 받아주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실록에는 신하가 사직을 청했으나 왕이 허락하지 않았다는 기록이 수도 없이 등장합니다. 현대로 치면 퇴사하고 싶어도 상사가 붙잡는 것과 같지만 훨씬 더 강제적이었습니다. 왕의 명령을 거부하면 불충으로 몰려 유배를 가거나 파직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선시대에 관직을 얻는다는 것은 단순히 직장을 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문의 명예이자 평생의 자랑이었습니다. 과거 시험을 통과해 관직에 오르면 그 가문은 양반으로 인정받았고 대대손손 그 명예를 이어갔습니다. 실록에는 과거에 급제한 자의 가문이 영광을 얻었다는 기록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신하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관직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관직을 버리는 것은 곧 가문의 명예를 버리는 것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관직을 유지하는 또 다른 이유는 경제적 안정이었습니다. 조선시대 관료들은 녹봉 월급을 받았고 이는 가족을 먹여 살리는 유일한 수입이었습니다. 실록에는 신하가 녹봉을 받지 못해 굶주렸다는 기록도 있을 정도로 녹봉은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물론 녹봉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관직을 잃으면 수입이 끊기고 가족이 굶주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버텼습니다. 조선시대 관료들에게 왕에 대한 충성은 절대적인 가치였습니다. 유교 이념이 지배하던 사회에서 왕을 섬기는 것은 곧 도리였고 이를 거부하면 불충으로 몰려 파직되거나 유배를 갔습니다. 실록에는 신하가 왕에 대한 충성을 다하겠다고 맹세했다는 기록이 수도 없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신하들은 아무리 과로에 시달려도 왕의 명령을 따랐고 밤새 일하며 나라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조선시대 관직은 퇴사할 수 없는 직장이었습니다. 왕이 허락하지 않으면 사직할 수 없었고 무단으로 직장을 떠나면 불충으로 몰려 유배를 갔습니다. 실록에는 신하가 사직을 청했으나 왕이 거부했다는 기록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현대로 치면 퇴사하고 싶어도 회사가 붙잡는 것과 같지만 훨씬 더 강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은 평생 관직에 묶여 살아야 했고 건강이 무너져도 버텨야 했습니다. 현대 직장인들은 9시 출근, 6시 퇴근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조선시대에는 새벽 5시 출근, 퇴근 시간은 없었습니다. 시간은 변했지만 출퇴근의 스트레스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현대에는 교통체증과 지하철 혼잡이 고통이고 조선시대에는 새벽 추위와 먼 거리가 고통이었습니다. 결국 직장인의 출퇴근은 시대를 넘어서는 고통입니다. 현대 직장인들은 상사의 잔소리에 시달립니다. 조선시대 신하들은 왕의 잔소리에 시달렸습니다. 세종과 정조는 신하들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고 완벽한 답을 요구했습니다. 현대 상사들도 직원들에게 완벽한 보고서를 요구하고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시대는 변했지만 상사의 잔소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현대 직장인들은 허리 통증, 위장병, 스트레스에 시달립니다. 조선시대 관료들도 똑같았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하며 허리가 아팠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위장병에 걸렸으며 과로로 쓰러졌습니다. 500년이 지났지만 직장인의 직업병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현대 직장인들은 왜 직장을 다닐까요? 생계를 위해서입니다. 조선시대 관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녹봉을 받아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고 가문의 명예를 지켜야 했습니다. 시대는 변했지만 직장인이 버티는 이유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현대 직장인들이 월요병에 시달리며 출근할 때 조선시대 관료들도 새벽에 일어나 궁궐로 향했습니다. 그들도 힘들었고 우리도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버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조선 선비들처럼 새벽 출근에 시달리시나요? 아니면 현대의 야근과 회의에 지쳐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직장 생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